소통을 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의 라포의 기술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유경철입니다. 라포는 프랑스어로 수익, 이익, 관계, 보고서라는 의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신경분석가와 환자 사이의 관계에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라포는 서로를 잘 아는 상대뿐만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의 가교의 역할입니다. 라포는 대화를 시작할 때 서로 간에 뭔가 일치하는 것을 느끼고 상호 반응을 일으키면서 원활한 대화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영학적 의미의 라포는요,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면서 서로 대화를 공감하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의미의 라포는 두 사람 사이의 공감적인 인간관계 또는 그 친밀도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서로 통한다,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 말한 것이 충분히 이해된다고 느끼는 것이 라포입니다. 대화를 할 때 라포가 형성되지 않는 대화는 결과가 나쁠 때가 많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유대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하는 대화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라포를 잘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의 라포의 기술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면서 상대방을 느끼는 건데요. 눈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눈을 보기 꺼려하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상대방의 이마나 볼 이런 곳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의 오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시각적, 청각적, 감각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각적인 캘리브레이션은 안색이나 눈동자의 크기나 표정 같은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라포에서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각적인 캘리브레이션은 듣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느낌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목소리나 억양, 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감각 캘리브레이션은 촉각과 후각 같은 것인데요. 상대방과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느껴지는 감각 아니면 향기라든가 냄새를 통해서 후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감을 활용하면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 지금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슬픈지 이런 것들을 이런 오감을 통해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상대방과 내가 맞출 수가 있죠. 이것이 라포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라포는 결국 상대방과 나를 맞추는 행동이죠. 상대방은 타인이 자신에게 맞춘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집니다. 무의식이 편안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을 파악했으니 이제 상대방과 내가 맞추는 페이싱 단계입니다. 페이싱은 상대방의 상태와 나의 상태를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으로 맞추는 단계입니다. 신체적인 것은 상대방의 눈의 위치, 자세,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서 맞추는 것입니다. 정서는 말의 내용에 있는 감정이나 분위기를 파악해서 현재 상대방이 가진 감정의 상태에 맞추는 것입니다. 언어는 목소리를 들으며 소리의 강약과 감정 등 미세한 부분을 캐치하여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작게 하는데 나만 큰 소리를 낸다면 그건 잘못된 행동이죠. 목소리가 작으면 나도 작게, 목소리가 높으면 높게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페이싱은 결국 상대방의 상태에 나를 온전히 맞추는 행동인 겁니다. 페이싱의 종류로서 미러링이 있는데요. 미러링은 마치 거울을 보듯이 상대방과 똑같이 맞추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커피잔을 들면 나도 커피잔을 들고 마시는 행동을 하고요. 상대방이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 나도 함께 이렇게 쓰다듬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시차를 두어야 되겠죠. 상대방을 따라하는 미러링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모르게 무의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에 대한 감정이 교환되는 거죠. 미러링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상대방의 무의식을 여는 백트래킹입니다. 상대방의 말의 어미나 키워드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오늘 보고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 오늘 무척 피곤했겠군요 라고 말의 어미를 반복하는 것이 백트래킹의 기법입니다. 상대방은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아, 상대방이 나의 말에 공감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무의식이 열리면서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리액션, 이것과 백트래킹이 비슷한 말인데요. 리액션이 좋다는 것은 백트래킹처럼 사람들에게 공감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4가지 라포 스킬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소통을 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라포 스킬을 학습하시고 연습하십시오. 소통은 연습입니다. 부단하게 연습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게 아주 훌륭한 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는 길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